아침 시간에 먹방을 찍어보게 되었어. 난 도시락에다가 먹다만이 한라산을 마저 먹어보네. 아니야. 지금 나 3년, 난 이거 이런 총을 쓰는 방법을 몰라. 이거 쓸까? 제조업체에서 가구 사는 건 진짜 엄청 싸요. 이건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접이식 수납장이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봉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그런데 그녀가 시집 오고 딱 석 달 하고도 열흘째 되던 날 그만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졸지에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게 된 것이다. 여인의 친정에서는 딸이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생 봉사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인의 어머니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울 때 얼른 좋은 집안으로 재가를 내야지.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봉사 시아버지를 모시고 평생 산단 말이니? 어머니,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한 남자의 여인인데 어찌 재가를 한단 말인가요? 더군다나 아버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저라도 없으면 어찌 사시겠어요. 저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은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어요. 지나치게 착한 것도 병이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어미 말 듣거라. 친정에서는 기어이 딸을 재산이 많은 늙은 영감의 집에 소개해 주었다. 영감은 아름다운 여인을 몹시 마음에 들어했고 곧바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처음 시집갔던 그곳에 있었다. 가여운 시아버지께서 혼자 식사도 잘 챙기지 못하고 계실 거야. 내가 돌아가서 돌보아 드려야지. 하늘에 계신 내 낭군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 여인은 영감의 집에 보내진 날 저녁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넘어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녀린 여인의 발걸음으로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웬 커다란 개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개가 어찌나 컸는지 꼭 송아지와 같았다. 여인은 순간 사나운 들개가 아닐까 긴장했다. 그러나 개는 얌전히 그녀에게 등을 내어주며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녀의 눈에 개로 보이는 이 짐승은 호랑이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에는 이 호랑이가 커다란 개로 보인 것이다. 호랑이로 보였다면 여인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개로 보였기에 그녀는 개의 등에 올라탔다. 개는 여인을 등에 태운 채 쏜살같이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소나무 숲의 토굴에 도착했다. 개는 그곳에 있는 생솔가지를 제치더니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방과 살림 도구들이 있었다. 개가 여인을 내려주자 여인이 내려와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자 개가 잠시 밖에 나가더니 입에 닭 한 마리를 물고 들어왔다. 여인은 닭을 삶아 먹으며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다시 개가 여인에게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였고 여인이 올라타자 쏜살 같은 속도로 달렸다. 개가 멈추었을 때는 어느덧 시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해 있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왔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 방을 뛰쳐나왔다. 아이고 아가야, 네가 어찌 다시 여길 왔니?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손을 꼭 잡으며 재회를 기뻐했다. 여인은 자신을 이곳에 데려다준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고맙구나. 큰 신세를 졌어. 이제는 가도 된단다. 하지만 개는 고개를 저었다. 여인은 개의 눈에서 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몰래 도망 나왔으니 우리 친정이나 영감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거구나. 혹여나 내가 해코지를 당할 것을 걱정해서 이곳에서 나를 더 지켜주겠다는 것이구나. 여인은 개의 마음이 고마워서 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다. 개는 여인과 시아버지가 각자 방에서 잠에 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뚜막 옆에서 눈을 붙였다. 그날 새벽녘은 공기가 찼다. 개는 차가운 공기에 자신도 모르게 부뚜막 옆에 몸을 바싹 붙였다. 그런데 그만 개의 몸뚱이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다. 털이 조금씩 타들어가는데 이미 깊은 잠에 빠진 개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도 모르고 굴굴 자고 있었다.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은 여인이었다. 잠을 자던 그녀는 매캐한 냄새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와 보았는데 자신의 은인과 같은 개의 몸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다. 불이야, 불! 여인의 외침에 그제서야 개도 자신의 털이 타고 있는 것을 알고 허둥지둥했다. 여인은 얼른 물이 담긴 물동이를 가지고 뛰어와 개에게 끼얹었다. 다행히 여인이 빠르게 눈치채고 물을 끼얹은 덕에 개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꽤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 나를 지켜주려다가 이런 화를 당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마워. 여인은 그날부터 극진하게 개를 간호했다. 그리고 여인의 정성 덕분에 다행히도 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튿날 저녁이 되자 바로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짐승의 기척이 있어 여인이 내다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여인은 흠칫 놀랐지만 금세 그 호랑이가 자신이 알고 있던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가 나를 도와주고자 호랑이 모습을 숨기고 개로 분하였었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는 그저 가끔씩 여인의 앞에 나타나 인사를 하고 떠나고는 했다. 그런데 그쯤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남편과 함께 했지만 행운이게도 임신을 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무렵이 되자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듯 했는데 마치 아이의 형체를 묘사하는 듯 했다. 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 맞아. 아기가 태어날 것이란다. 여인의 말에 호랑이가 발을 들더니 허공에 글자를 쓰듯 획을 긋기 시작했다. 여인이 한참 보고 있으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호랑이가 써준 글씨가 다름 아닌 선지였다. 선지. 아이의 이름이 선지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좋은 이름이야. 네 덕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아이의 이름은 꼭 선지로 하도록 하겠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파평 윤씨였기에 윤선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파평 윤씨의 2세 조상의 이름이 윤선지였다는 것을 이유로 재미있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선지해장국을 선지해장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파평 윤씨들은 선지해장국을 선지해장국이 아닌 쇠피해장국이라 부르곤 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전해져 온다.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넣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멈추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장신한 눈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었다. 고아가 된 형제는 살 길이 막막해 늘 걱정이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동생과 달리 형은 게으르고 꾀만 많았는데 형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네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든지 먹을 것을 구해오든지 해야 해. 그러면 나는 요리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할 테니 말이다. 살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각자 역할을 잘 해내야지만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다. 동생은 굳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고 밥이나 돈을 얻어오곤 했다. 형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다가 동생이 귀가할 때 가지고 오는 재료로 밥을 해서 함께 먹었다. 하루는 동생이 쇠고기를 구해온 날이었다. 오랜만에 쇠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던 동생이지만 그는 결국 한 입도 고기 맛을 보지 못했다. 동생이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형이 순식간에 쇠고기만 가려서 먹어 치워버린 것이다. 아이고, 맛 좋다.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서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구나. 괜히 입맛만 버렸나 이거.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구해오도록 하라 이 말이다. 동생은 서러운 마음에 처음으로 형에게 말대꾸를 했다. 형님, 저도 쇠고기 맛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어찌 한 입도 안 남기고 혼자 드실 수가 있답니까? 그러자 형은 동생의 뺨을 세게 쳤다. 이런 건방진 놈! 내가 고기를 굽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깟 음식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냐? 애초에 네가 고기를 많이 가지고 왔으면 나 혼자 먹었겠느냐고. 너 같은 놈이랑 시사해서 함께 못 살겠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당장 나가서 혼자 살아보거라. 형은 동생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그대로 개통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우리 은희님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동생은 형이 원망스러웠지만 형의 불같은 성격이 겁이 나 집으로 선뜻 돌아갈 수 없었다. 동생이 쫓겨난 날은 장마로 하천물이 불어난 날이었다. 동생은 천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울먹거리며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가빠른 물살을 타고 허우적거리는 무언가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토끼 한 마리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토끼는 동생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동생은 무섭게 불어난 빠른 물살이 두려웠지만 토끼를 구하기 위해 가까이 갔다. 마침 근처에는 길고 두꺼운 덤불 줄기가 있었는데 동생은 그것을 자신의 몸과 나무 기둥에 묶었다. 그는 물살로 손을 쭉 뻗었고 빠르게 떠밀려 내려오던 토끼를 받을 수 있었다. 물을 한껏 먹은 토끼는 한동안 물을 토해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토끼는 동생을 향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시다니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토끼는 자신의 수염 3가닥을 꼭꼭꼭 뽑았다. 그러더니 남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저기 건너 불빛이 보이는 동네 가운데 집 처녀가 얼굴도 마음씨도 곱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집에 가셔서 처녀가 소변을 보는 곳에 이 수염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은희님께서 그 고운 처녀와 혼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건너 불빛이 보이는 동네 첫 번째 집 앞에는 꼭 장구처럼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장구뱀이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은 비록 보기에는 토질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실은 금이 몽땅 들어있습니다. 오? 금이? 네. 네, 일단 제 수염을 들고 제가 알려드린 처녀의 집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 고마워. 토끼는 이 말을 마치고 깡총깡총 뛰어 사라졌다. 동생은 토끼의 말을 새겨들었고 토끼가 준 수염을 꼭 쥐고 처녀의 집으로 갔다. 몰래 지켜보고 있으니 몹시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변소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뒤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동생은 얼른 변소에 들어가 토끼의 수염 3가닥을 그곳에 심고 나왔다. 그날 이후부터 처녀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실례 말레 쿵 하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실례 말레 쿵 실례 말레 쿵 실례 말레 쿵 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니 처녀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처녀의 가족들 역시 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멈추기 위해 별짓을 다해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고 그녀는 이 소리를 고치기 전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처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방을 붙였다. 방에는 이 소리를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사위로 삼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다 싶었던 동생이 처녀의 집을 찾았다. 제가 이 집 따님에게서 나는 소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오, 도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꼭 좀 부탁하네.
예, 예. 잠시 변소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변소에? 그럼. 그렇게 하시게. 남자는 변소에 가서 자신이 심어두었던 토끼 수염 하나를 뽑았다. 그는 나와서 주인 어른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변소에서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따님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요청에 아름다운 처녀가 방 밖으로 나왔다. 처녀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된 남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였다. 처녀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자 이번에는 이런 소리가 났다. 실례 말래. 어머 좀 자였는데 지금은 182. 키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이거 꼭 보세요. 수만이 순결하고 본래 실례 말래 쿵 소리에서 쿵 소리가 빠진 것에 가족들과 처녀는 몹시 놀랐다. 이에 남자가 말했다. 제 기도가 효력이 있었군요.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 어서 다녀오시게. 남자가 변소에 한 번 더 들어가 토끼 수염을 뽑으니 이번에는 처녀의 걸음걸이에서 실례 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마지막 토끼 수염을 뽑으니 마침내 처녀의 걸음걸이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에 처녀의 얼굴은 환한 햇살처럼 밝아졌고 가족들도 뛸 듯이 기뻐했다. 주인 어른은 남자의 재주에 감탄했다. 세상에 참으로 신통방통한 사람일세. 신령님께 직접 기도를 올리고 또 신령님이 그 기도에 답해주다니. 자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사위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주인 어른뿐 아니라 처녀 역시 수려한 인물의 동생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둘은 그 자리에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다. 주인 어른은 신이 나서 말을 덧붙였다. 내 사위 자네에게는 논 한 다랑이 사서 새 집을 지어주고 싶네만 어디가 좋겠는가? 동생이 장인어른의 말에 대답했다. 처갓집 바로 앞에 있는 장구뱀이가 지대가 높고 양지가 발라서 집토로 좋겠습니다. 그 논을 사주십시오. 주인은 사위의 요구대로 장구뱀이 논을 사주었다. 동생은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조금씩 마당 한 귀퉁이를 팠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땅 귀퉁이에서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나왔다. 토끼의 말이 맞았구나. 황금이다. 황금. 동생은 아름다운 부인과 새 집, 논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난 벼락부자가 된 것이다. 큰 부자가 된 동생은 형이 생각났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형님은 밥이라도 먹고 사시는지. 그리하여 동생이 하루는 형을 찾아갔다. 형은 피골이 상접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근근히 먹고 살며 지내고 있었다. 아이고, 내 동생 아니냐.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리 와 앉아봐라. 형은 실은 동생이 그닥 반갑지 않았지만 얼핏 보아도 윤택하게 살고 있는 듯한 동생에게 그 비결을 알아낼 요량이었다. 형의 속내도 모르는 동생은 형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형님, 제가 조만간 형님들을 맛있는 음식들 잔뜩 챙겨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래, 조심히 가고. 동생이 가고 난 후 형은 생각했다. 웃기고 있네.
너는 벼락 부자가 되었으면서 나한테는 고작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겠다고? 나도 너와 같은 방법으로 신세를 고쳐서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것이란다. 형은 동생이 토끼를 만났다는 하천 근처에 갔다. 장마철이 아니고 비도 오지 않아 물살은 평화로웠다. 그래도 형은 어디에선가 나타날 토끼를 기다렸다. 토끼는 조그맣고 연약하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협박하면 그만이지. 그는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도록 토끼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형의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인가 싶어 형이 돌아보자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었다. 호랑이는 형을 덜컥 물고 숲속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이 저도 이제 비전공사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떠뜨고 있어요.